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오랫동안 한국대 입시를 준비한 학생들을 지도한 경험 바탕으로 이 특립시와 관련하여 가능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옹글리시의 옹일환입니다. 자,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구 및 특별전형 3년특의 12년특에 있어서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의 의미, 실제, 여기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에서 국제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이 공인 영어, 특히 대표적으로 토플과 토익이 있겠죠. 이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을 꼭 준비해야 된다는 압박감, 준비하지 않으면 대학에 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부담감, 또 준비하는 과정 중에서도 내가 이 점수를 몇 점까지 받아야지 대학에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점수를 받았을 때 내가 받은 이 토플과 토익과 같은 공인 영어 시험 성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 어디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이 토플, 토익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고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에 맞게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공인영어 시험 하면 꼭 이 토플과 토익만 있는 게 아니죠. IELTS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면 탭스도 있는데, IELTS하고, IELTS라고 해도 좀 오면 토플에 비해서 공부하는 학생 수가 많지가 않죠. 어떻게 보면 좀 소수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우리 대한민국 입시에서는. 그리고 이제 오면 탭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아닌 해외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탭스의 독특한 시험 형태라든지 문제 구성 때문에 해외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이 탭스 성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외로 하고, 물론 이 두 가지 시험이 IELTS나 탭스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두 시험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그래서 시험을 응시하게 되는 토플과 토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우리 공인영어 성적 어떻게 활용되는가? 당연한 얘기죠. 우리 서류 전형, 서류 평가에서 이 비교과 활동 자료, 어학력 입증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요. 자, 비교과 활동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 이게 뭘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학교에 내신 성적 받는 부분 있잖아요. 이걸 제외한 대부분은 다 비교과 활동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면 우리 보통 표준학력 평가 시험이라는 성적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가 공인 어학 시험 성적이죠. 그 외에도 이제 보통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수상 실적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이제 비효과 활동 기록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 비효과 활동의 어떤 성적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SAT, AP, IB와 같은 그러한 표준학력 평가 시험 성적.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우리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영어 시험 성적을 중심으로 하는 공인 어학 시험 성적. 이게 이제 크게 두 카테고리가 학생의 어떤 학업 능력을 입증한 자료로서 많이 활용이 되죠. 자, 아무튼 그러한 비효과 활동 자료의 일부로서, 그리고 당연히 어학력 입증 서류로서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아니면 간호학과나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인영어 성적을 단순히 평가에 반영하는 선을 넘어서서 일정 대학에서 제시한 일정 점수 이상의 공인영어 성적이 있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그러한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형을 갖고 있는 의대나 약대나 간호학과나 때에 따라서는 국제학부 이런 대학들 입학하기 위해서, 입시 도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플과 토익 성적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잠깐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여기에 올해 이제 7월에 진행이 됐던 2025학년도 재구민 특별전형, 그 대학별로 발표했던 입시 조각을 기준으로 해서 정리한 내용인데요. 보시면 알다시피 지금 보면 가톨릭대 의예과, 가톨릭대 관농대 의예과, 가톨릭대 의예과, 건양대, 대우가톨릭대, 을지대 이 대학들이, 이게 지금 보시면 보통 이제 의대들은 토익을 다 다루지 않고요. 토플은 대부분 다 이제 토플 성적을 기준으로 하는데, 여기 의대에서도 보면 건양대 의예과나 대우가톨릭대 의예과에는 지금 이제 토익 성적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그 지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인 영어 성적으로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외에도 보면 대우가톨릭대 약학과, 그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 이제 간호학과들, 이 간호학과들, 가톨릭대, 관동대,
간호학과, 건양대, 을지대, 충북대 요 간호학과들도 오른쪽에 보시면 나와 있죠. 토플과 토익 탭스 중에 뭐 한 개, 뭐 대학마다 이제 기준 정한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건양대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뭐 토익은 850 아니면 토플 98 아니면 탭스 336. 요게 이 이상을 충족하는 성적표를 셋 중에 최소한 한 개를 필수에 취해야 한다는 얘기고요. 을지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보면 영어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자체가 또 평가에도 반영이 됩니다. 지원 자격으로서만 작용할 뿐만 아니라 평가에도 반영되고 뭐 나머지 대학도 마찬가지예요. 이 서류 평가에서 당연히 서류 평가를 실시할 때 학생의 평가하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공인 영어 성적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충북대 수의과, 이제 보면 이화여대 국제학부. 이화여대 국제학부 같은 경우는 영어 강의 수강 능력 입증 서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지만 이 중에 토플 시험 성적을 가지고도 이게 영어 강의 수강 능력을 입증한 서류로서 제출할 수가 있겠죠. 그 외에도 이제 오면 숙명여대 글로벌 서비스 학부, 여기도 오면 토플 80, 토익 750, IH 5.5, 탭스 550 이렇게 요 조건을 충족해야지 이 성적을 취득해서 제출해야지만 이 학부에 지원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숙명여대 약학과에 보면 이제 CBTL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도 보면 지금은 왜냐면 숙명여대는 여러분들 3년 특례에서는 필답 시험을 실시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답 시험 전형을 실시하는 학교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공인 영어 성적 필요 없죠. 제출해도 평가에 반영도 되지 않습니다. 여기 이제 심의한 특례 같은 경우는 숙명여대가 서류 평가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이렇게 보면 반영이 되고 이 성적들을 필수로 제출해야지만 한마디로 이 대학들 여기 오른쪽에 나열되어 있는 아마 여기에 벗어나는 케이스가 있을까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부분 다 제가 나름대로 2025학년도 재분기 특별전형을 실시하는 거의 모든 대학의 입시 요강들을 살펴봤기 때문에 이 벗어나는 경우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물론 이건 100%는 아니고요. 아무튼 이렇게 공인영어 성적을 반드시 성적을 취득해서 제출해야지만 지원이 가능한 그런 학과들이 있다. 대학에 따라서 이 부분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어떻게 보면 지켜보면 토플과 토익을 준비할 필요성 사실 좀 필요성이 조금 높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그 변별력이 얼마큼 되느냐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렇게 현황이 이렇다 하는 부분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 페이지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공인영어 성적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한마디로 실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면요. 일단 영미권 국제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내인 성적의 변별력을 보강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시다시피 해외에는 영미권 국제학교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어떤 학교 형태나 학생 수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여기 보면 그런 학교의 성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굉장히 규모가 큰 학교도 있지만 규모가 굉장히 작은 학교도 있어요.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학교다 보면 교내에서 준 내인 성적이 대학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보면 특히 상업적 목적을 좀 강하게 띠고 있는 그런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적을 좀 잘 준다고 해야 될까요? 물론 이제 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나오는데 물론 무조건 국제학교 선생님들이 성적을 막 그냥 아무런 평가 기준 없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규모가 작고 이런 경우에는 학교에 준 내인 성적을 대학에서 이렇게 공신력 있게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거기에 뒷받침한 게 있어야겠죠. 그 뒷받침한 자료로서 이 토플 성적이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 내인 성적은 전부 다 올해 정말 압도적인 GPA로 했을 때 3.8, 3.9의 압도적인 GPA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제출한 토플 성적이 80점대다. 이런다 그러면 대학에서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토플 성적이 80밖에 안 나오는데 GPA가 만점에 가깝다? 모든 과목의 평균 평점이 평가 그 점수가 5랭이다? 뭐가 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토플 80에 물론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국제학교에서 공부해서 그러니까 모든 과정이 영어로 이루어지는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토플 성적이 80밖에 안 나오는데 거기만 해서 내인 성적이 압도적이라는 말은 당연히 대학에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학교의 내인 성적이 이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온전히 공부해서 받은 성적이보다는 조금 이 학교는 좀 점수를 잘 주는 한마디로 인플레이션이 성적 내신 인플레가 좀 강한 학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학교에서 받은 내신 성적이 정말 이 친구가 이 정도 내신 성적을 받을 만큼의 기본적인 어떤 영어 실력을 갖고 있는가
그걸 입증한 자료로서. 그래서 중위권 대학을 지원할 경우에는 이게 토플 성적이란 토익 성적이 특히 토플 성적이 있죠. 외국 국제학교 아이들이니까 이 학생들이 토플 성적이 뒷받침되어 있으면 그 학교의 성적을 대학에서 봤을 때 충분히 이 정도 성적을 받을 만큼의 어떤 기본 실력을 갖추고 있구나. 충분히 이 정도 성적을 받을 만큼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 실력이 이만큼 축적이 됐구나 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거겠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영어권 로컬 학교나 제한고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업 태도를 입증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사회평가는 큰 세 가지 요소가, 첫 번째 학업 능력, 두 번째 진로 역량, 세 번째가 보통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학업 역량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요소 중에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 학업 태도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학업 태도? 좀 막연하죠. 뭐 대학 입학사정관 분이 여러분들 학교에서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진짜 살펴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학습 태도에 대해서 뭐 학교 선생님이 작성된 내용을, 그러니까 학교 성적표에 작성된 내용을 보고 이 친구가 열심히 한 친구구나, 이런 추상적인 내용, 어떤 주관적인 내용을 평가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럼 결국은 학업 태도, 특기 중에서도 자기 주도적인 지식 등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토플과 토익과 같은 그런 공인영어 성적이, 특히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학교에서 예를 들면 로컬 학교라든지 비영어권 국가의 로컬 학교라든지 제한고 학교에 공부하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토플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 토익 성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별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한마디로 자기 주도적으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는, 이 친구는 정말 학업적인 관심과 노력과 또 의지가 있는 친구구나 라고 하는 학업 태도를 보여준 자로서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인문대학이나 뭐 사회과학 계열 지원할 경우에는 특히 이제 전공적 합성, 그 중에서도 특히 말 그대로 내가 만약에 언어 관련된 학과를 지원한다면 당연하겠죠. 영문과 지원한다, 아니면 그 외에도 일반 언어학과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또 인문학 계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보면 원서를 많이 읽어, 그러니까 원서인 자료들을 많이 읽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학과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진로 역량, 전공적 합성을 입증한 자료로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학습 능력 및 입시 활동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로서도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면 특히 이제 입시 활동이라고 할 때, 특히 이제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 중위권이나 하위권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입시 앞두고 보통 이제 보면 아무래도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 좀 중학교 때, 고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부를 많이 안 한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이 친구들에게도 대학 입시 앞두고 짧게는 1년, 2년 정도 앞두고서 이제 입시를 위한 노력을 하게 되겠죠. 그때 얼마큼 이 파이널 1년 동안 그래도 대학 가기 위해서 이 친구가 그래도 정신 차리고 얼마큼 노력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활용이 충분히 되고, 실제 입시에도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자료 사용을 될 수 있고요. 당연한 얘기지만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영어 사용 능력에 대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당연히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되겠죠. 자, 이렇게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어떻게 실제 의미 갖고 있는가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자, 다음에 넘어가서 이제 이번에는 토플과 토익을 좀 나누어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아마 어떤 이렇게 성적의 의미를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수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토플 같은 경우에는요,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특히 상위권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상위권 대학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변별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어는 토플 같은 경우는 영어의 기본적인 사용 능력만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어떤 영어를 활용해서 어떤 논리적인 사고 능력, 물론 토플 시험에도 리딩이라든지 라이팅 같은 경우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논리적인 사고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하지만, 그래도 토플이라는 시험이 갖고 있는 공인 영어 시험 성적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영어 사용 능력 정도를 평가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SAT나 IB에서 특히 잉글리시를 A로 하든 B로 하든 A 하이어 레벨로 해서 성적 받는 이런 표준 학력 평가 시험 성적인 SAT, IB 잉글리시에 비해서 당연히 변별력이나 그 중요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토플 성적 같은 경우에는 특히 상위권 대학 지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효과 활동의 한 내용으로서 토플 시험 성적을 취득해서 내면 당연히 그게 플러스가 되긴 하겠지만 이 토플 성적이나 이 토익 성적이 특히 사회권 대학 서류 전형이 지원하는 케이스에 있어가지고 어떤 입결, 당락을 좌우할 만큼 어떤 변별력을 가지는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회권 대학을 응시하는 친구들은 토플 SAT 특히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SAT 우선순위로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연고대 등 그 2010년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입시를 시작할 때 그 당시에는 토플 성적이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제 입시에 영향을 많이 줬었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정말 115점을 넘겨야 된다, 아니 115점도 부족하다, 116, 117, 118 이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영미권 국제학교 아이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토플 시험에 굉장히 매진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 성적 갖고 있는 변별력이 크지 않다 보니까 보통 이제 보면 사회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한 110점 정도가 나오면 더 이상 시험을 응시하지 않고 멈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도 연대나 고대, 이 최상위권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그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제출한 토플 성적 같은 경우에는 보통 110점 전후, 그러니까 뭐 높아도 110, 111, 뭐 이 정도 성적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의대대학교에 지원할 경우는 좀 상황이 틀립니다. 의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인 성적도 압도적이고 표준화 평가 시험 성적도 압도적이고 이 성적들을 가진 모든 성적, SAT 성적도 만점에 가까운 친구들이 간에 경쟁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한 개라도 더 플러스해서 내가 비교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대대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118 이상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반면에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의 어떤 로컬 학교를 다니는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이라든지 아니면 제외한국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여기는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이 이루어진 게 아니죠. 영어 성적 특히 리스닝과 스피킹, 라이팅까지 깊이 있게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 시험 성적을 토플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스피킹, 라이팅에서 고득점을 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 입장에서 스피킹, 라이팅에서 많은 감점을 감내하고 토플 성적이 100점 이상 나왔다는 거는 리딩과 리스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이 기울였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영어권 국가의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제외한국 학교, 흔히 한국제학교라고 하는 제한국 학교에서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토플 성적 100점 이상의 성적만 가지고도 사회권 대학을 지원해서 어떤 합격을 어떤 가능성 높이는데 활용하는 그런 충분한 변별을 가질 수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토픽에 대한 설명 여기까지 드리고 이제 오른편에 있는 토익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토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이 토익은 리딩과 리스닝만으로 이루어진 시험이고 그것도 보면 그 리스닝도 되게 어떻게 보면 좀 호흡이 짧다고 할까요? 굉장히 짧은 어떤 대화문 정도. 그 리딩 같은 경우에도 상당수 어떻게 보면 조금 실용문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라 보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미권 국제학교 특히 그중에 사회권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익 성적을 그렇게 큰 변별을 갖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토익 성적이 만점이 나왔다. 만점에 추천한다면 물론 토익 만점도 만만치 않은 점수긴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만 그래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사회권 대학 서류전형에 지원할 때는 토익 성적은 이렇게 큰 변별력이 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국가, 비영어권 국가의 로컬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제외한국 학교, 한국제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토익을 850에서 900 정도의 성적을 얻는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 사회권 대학 서류 전형에 지원해서 합격 수 높이는 자료로서 토익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건 연대고대도 마찬가지고 심연특위 아이들 같으면 서울대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한 번씩 보다 보면 지금도 사회권 대학에는 토익 성적이 의미가 없다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해마다 토익 성적, 공인영어 성적으로 토플 아닌 토익 성적을 제출해서 서울대, 연대고대 합격한 학생들 매년 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 토익 성적이 무의미하다. 사회권 대학에서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부분 최소한 비여권 현재 학교에 공부한 친구들이나
한국대학교 종반 친구들한테는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850, 900 정도 맞으면 특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토익 900점이면요. 토플로 봤을 때 보통 토익 105점 정도 이 정도까지 이제 보통 환산이 되거든요. 대학들도 실제 보면 환산표를 갖고 있는 대학들도 있어요. 입시원을 찾아보시다 보면 일반적으로 어쨌거나 토익이 900점이면 토플 점수 했을 때는 105점 정도, 그리고 토익 성적이 930이면 토플로 했을 경우는 보통 110점 정도 이 전후 성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 주니까 특히 한국학교 종반 친구들 토익 성적 공부하면, 왜냐면 굳이 한국학교 종반 학생들한테 야 니들 스피킹 라이팅 능력까지 증명해봐 그럴 필요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스피킹이라는 능력이 대학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중요한 영역인가요? 학생의 어떤 연구활동이라든지 학업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 라이팅가 빠져있다 해가지고 전혀 빠진 시험이라고 해서 토익 시험의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국제학교라든지 비교권 로컬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아까 토플 때 잠깐 빠뜨린 게 있는데, 아까 100점 이상 얘기하니까 그럼 100점 안 나오는데, 그러면 100점도 안 나오는 성적이면 토플 성적이면 의미가 아예 없는가라고 혹시 물어볼 수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비교권 로컬학교나 한국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 특히 이제 뭐 동국대학교는 내년부터 이제 여러분들 2020 6학년 입시부터는 서류 평가니까요. 동국대학교나 국민대 수질대와 같은 그런 뭐 중위권이라는 표현 좀 그런데 뭐 제국이 특별정에서는 중위권이라고 봅시다. 이런 중위권 대학 서류정에 지원할 경우에는 90점대 성적 가지고도 특히 한국학교라든지 비교권 로컬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충분히 활용해서 본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합격의 가능성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덧붙여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성적이 중위권이나 하위권에 있는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이 토익 성적이 자기 주도적인 지식 등 노력, 특히 마지막 입시 앞둔 파이널 1년 동안 얼마큼 이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토익 성적이 굉장히 큰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위권 하면 여러분들 제가 앞서 여러 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상위권은 좀 명확해요. 근데 하위권도 명확해요. 근데 중위권이라고 하면 사실 좀 막연해요. 그러니까 뭐 내인 성적은 다 비슷하거든요. GPA라면 3.2, 3.4, 3.4 무진장 많고, 그것도 오면 어떻게 보면 뭐 내인 성적 같은 경우에도 뭐 A가 뭐 많지만 B도 섞여 있고 또 C도 이제 있긴 있는데 어느 과목이 C다 뭐 정해진 것도 아니죠. 아무튼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성적이 어설프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비교할 어떻게 보면 고만고만한 그런 학교 갖고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뭐 그 친구들 다 뽑아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거기서 또 거기서 경쟁을 해서 우열을 가려서 선발 학생들을 골라내야 되겠죠. 그럼 이 친구들한테 이 중위권 학생들한테 있어서는 다 말씀드렸던 내인 성적이 했던 뭐 취득한 성적들이 다 고만고만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평이하고 특색이 없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보면 하나 튈 수 있는 재료, 그게 뭐가 될까요? 그렇죠. 만약에 토익에서 특히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가지고 토익 성적이 700 이상만 나와도 있잖아요. 고만고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토익 성적 700이 아주 고득점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성적이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는 비슷비슷한 성적 갖고 있는 친구들 안에서 경쟁할 때는 이게 플러스가 돼서 비교율을 만들 수 있는, 평가관이 봤을 때 다 비슷비슷한데 얘는 토익 성적도 받았네, 토익도 공부해서. 그러면 그게 700점이 아주 우수 점수가 아니라 그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위를 가질 수 있는, 튈 수 있는. 그래서 입학사정관을 하여금 이 친구가 파이널 2년 동안 자기주도적 학습 노력을 통해가지고 점수를 받을 노력을 했구나, 우리가 학교에 오고 싶었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사용될 수 있다는 거고,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600점대 중반만 나와도 600점 넘어가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우리 영어가 특히 취약한 친구들은. 그럴 경우에는 600점 이상만 나와도 충분히 서류평가하는 대학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중위권 서류평가하는 대학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뭐 흔히 이제 주요 대학들이 이제 캠퍼스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이것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하위권에 해당하는 특히 비교권 로컬학교나 한국학교에서 공부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마지막 입시를 1년 남겨놓고 내 경쟁력을 좀 높여서 내가 그래도 조금 의미 있는 대학에 의미 있는 학과에 가고 싶다 할 때 토익 공부 준비하면 충분히 도움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지금 타이틀에 있는 대입사 중에서 공인영어 시험 성적의 실제는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설명드린 모든 내용을 아우르는
그냥 한 번 더 강조해서 그냥 한번 상당히 좀 깔아놨는데, 내용이고요. 이제 보통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토플 80점대에서 90점대, 80점 이상, 100점에 이르지 못하는, 토익은 700점은 넘겼지만 900에 이르지 못한 이 친구 같은 경우, 이 성적이, 특히 이제 보면,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정도 성적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동국대학교, 국민대 수의대 지원한 데 있어가지고 활용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요 대학의 그런 캠퍼스들 있죠. 그런 수도권에 있는 캠퍼스 서류정이 지원할 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호학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요즘은 인서울에 있는, 특히 이제 서울에 있다거나 수도권에 있는 간호학과 같은 경우는 요즘은 굉장히 입학 성적이, 합격이 필요한 성적이 굉장히 상향이 됐어요. 굉장히 빠르게 속도 올라가다 보니까 인서울이나 수도권 주요 대학 간호학과에는 좀 힘들겠지만, 그렇지 않은 나머지 그 지방대 간호학과에 지원되는 충분히 본인의 합격 가능성을 높이는데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연특례에서 특히 성균관대 이하 대학을 지원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이 지금 화면에 지금 띄어져 있는 토플 90점 전후, 토익도 700 이상, 850점 이하, 이 정도 성적 이하 하더라도 심연특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포함해서 그 이하의 대학을 지원할 때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물론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성균관대 이하의 특히 심연특례 학생들 중에서 3연특례로 그럴 수 있겠지만, 일단 심연특례를 기준한다 그러면 심연특례 기준에서 그 한양대, 중앙대 외 정도, 이는 이화여대 이 정도 학교에 지원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이 아닌 토익 성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토익이 무조건 영미권 국제학교에서 공부한 친구라고 해서 토익 성적이 무조건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위권 성적을 갖고 있고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그러니까 SAT 성적이 예를 들어가지고 1450이 나왔는데 토익이, 물론 그런 친구가 토익이 800점대가 나오죠. 알겠지만 아무튼 그거 매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아닌, 그냥 어느 정도 이제 중위권 3년특례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대 수의대, 그리고 이제 12년특례라고 한다면 외대, 중앙대, 이대, 한양대 이 정도, 이렇게 한양대 문과인 경우겠죠. 이 정도의 지원이 지원하는 경우에는 12년 영미권 국제학교 학생들이라도 토익 성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 조금, 제 항상 조금 매번 시작할 때는요 짧게 찍어야지라고 하는데 짧은가 예전보다는 좀 짧아진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제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이제 마무리해서 좀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토플 성적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문구,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보면 좀 비교적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그래서 토플 같은 경우는 어떤 의미, 이 대학 입시에서 서류평가에 활용하기 위해서 제출한 성적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보신다 그러면, 일단 국제학교의 저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 특히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이 네 가지 영역을 다 평가하는 게 토플 시험이잖아요. 이 토플 시험을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리딩, 리스닝, 스피킹, 라이팅 넷다 기본적인 내용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학교의 저학년 학생들이 특히 이제 중학생들 같은 경우 7학년, 8학년 이 친구들이 어떤 전반적인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게 토플입니다. 그래서 토플 공부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외 이제 파견 발령이 나와서 아버님의,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해외 출국을 준비한다든지, 그래서 아니면 이제 또 국제학교에 진학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국제학교 입학한 다음에도 영어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첫 학기 길게 1년까지도 학교의 국제학교에서 어떤 그 수업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국제학교의 어떤 커리큘럼 교과 과정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도 이 토플을 공부하면 이게 활용해서 이 토플을 통해서 그러한 국제학교 진학이나 국제학교의 어떤 내신 과정, 교과 과정을 적응하는데 어떤 그러한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손쉽게 교재도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사교육도움도 손쉽게 받을 수 있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험이 토플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자, 토플에서 토익은요, 이 토익 성적은 써있는 내용 그대로 읽어보면 비영어권 로컬 학교 및 제외한국 학교 중위권 학생들이 학습에 대한 성취와 대입 준비에 대한 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적었는데요.
딴 것보다도 학습에 대한 성취, 뭐 점수가 올라야지 내가 좀 공부할 맛이 나지 않겠어요? 특히 이제 보면 특히 중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부 안 했지만 내가 이제 고2가 됐다. 이제 입시가 이제 1년만 남았는데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막연하게 점수가 안 나오는 것들. 그러니까 뭐 필답 준비한 친구 같은 경우에도 특히 얘를 공부한다 그러면 이 대학 입시가 바로 한 번에 있는 게 아니죠. 뭐 한 번밖에 없는 거죠. 뭐 중간중간에 미리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수능처럼 어떤 뭐 전국 단위였던 뭐 어떤 뭐 공신력인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진짜 전국에서 내가 실제 몇 포인트 안에 들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험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필답 같은 경우는 단기간 성적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을 요하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토익 같은 경우는 특히 초반에 점수를 좀 빠르게 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열심히 하니까 내가 정말 처음엔 바닥이었는데 그래도 좀 열심히 하니까 시험 볼 때마다 몇십 점씩 올라가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신감도 얻고 공부하겠다 의욕도 가질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런 수단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토익이다 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면서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오늘 그 썸네일에 있는 제목과 같이 우리 3년등에 10년등으로 대표되는 재국민 특별전형이 있어가지고 공인영어 시험 성적이 어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했을 때 이 성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대학에 어느 정도 학과에 지원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학력대별로 또 출신 학교별로 나눠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해외에서 공부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아무래도 이 공인 영어 시험 성적 이게 뭐 대학에서는 필수가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공부해서 점수 내다 보니까 성적이 어떻게 보면 필수화 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한 가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무조건 이 성적이 있어야지, 뭐 지금 말씀드렸던 토플이나 토익 성적이 있어야지만이 대학의 서류평가에 실시한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어학시험 성적에 대해서 압박감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친구들, 뭐 제가 특례 입시를 지도한 지 15년 넘는 시간 동안 거의 해마다 수십 명, 수백 명 학생들을 보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순서 준비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아마 토플과 토익과 같은 이런 이 과목에 대한 설명은 앞으로도 뭐 여러 차례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계속 그 앞으로의 영상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아무튼 오늘 설명드린 이 내용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한국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옹글리시의 옹이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